심각한 얘기라서 진짜 더 자세하게 듣고 싶지만 주어진 시간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토론자들의 토론 주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더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이 주제에 대한 지정 토론자로서 이 건강의 주인 공동대표이고 팀의 창조기관 교도이신 이극천 교도님 주제 발표해 주시고, 토론 발표해 주시고. 예, 방금 소개받은 이극천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생각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이 원기 100년대인데, 원기 70년대, 30년대인 그 시기에 원불교 청년회가 주최를 해서 한국 근현대사와 원불교 교단사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있었거든요. 그게 만백년 기념관에서 약 한 200명 정도의 출제가 모여서 토론회를 했는데, 그때 한 교무님이 간부 측에 계시는 교무님이 그 자리에서 한국 현대사도 그렇고 교단사도 그렇고 무슨 폭발적인 말이 터져나올까 어찌나 걱정이 되는지 우황충심환을 2개나 먹고 앉아 계셨다는 일감이 있습니다. 그만큼 그때는 2000명의 청년들이 모여서 20주년 기념행사를 했고 그 자리에 모였던 사람이 상당히 많은 열기를 갖고 있었고 원불교 청년회가 공식적으로 행사를 주최했던 그때가 3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와서 보면 그 당시만큼 우리 청년회도 체력이 못해졌고, 그리고 그만큼 우리 교단 내 언로가 확대되기보다는 오히려 축소됐다는 생각이 들고, 제도적으로도 유연하지 못하고 고착화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난감히 교차합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오늘 토론을 발표해드리겠습니다. 조금 전까지 발표해 주신 발제자의 발제문에서는 현재의 원음방송의 여러 실패와 문제점 대안들을 잘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원음방송의 현재를 원음방송 실패가 아니고 원음방송 사태라고 생각합니다. 사태라는 말이 붙는 것은 굉장히 정상의 궤도에서 입회해서 근본적인 치료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될 때 사태라는 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음방송 사태라고 규정하고 제가 본 핵심적인 원인을 몇 가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원음방송 재단법인의 인적 구조에서 이사장이 교정원장이며 중앙교의회 의장이 내부의 이사직을 맡고 있는 것이 원음방송 사태의 원인 중의 하나이며 개혁과 발전을 바로막는 핵심적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음방송은 원불교 내의 기관이어서 교정원장의 감독을 받는 기구입니다. 현 원불교 교원 61조에 의하면 교정원은 교원상 교단의 중앙집행기구이며 65조에 의하면 교정원장은 종국사의 명을 받아 집행 각 부와 교구, 교단, 기관, 단체 및 법인을 통리감독하며 교정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교단 행정의 수반인 교정원장이 원음방송 이사장을 겸임하고 있는 것은 우리 사회로 치면 국무총리가 KBS 사장을 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공사 구분이 안 됩니다. 관리 감독을 할 주체가 본인이 되어버리니까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심각한 자가당착입니다. 이해관계의 충돌로 제대로 된 감독이 불가능하며 특히 방송국과 같이 재정이 많이 오가는 기관은 불법과 부패가 일어났을 때 해결하기가 무척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불법과 부패가 일어났을 때 과감하게 조치하고 격파하지 못하고 사실을 은폐하고 덮어서 가게 된 사례들을 우리는 많이 보아오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교의회 의장이 원음방송 내 지책을 맡고 있습니다. 교원상 중앙교의회는 교단의 결의기관이며 교원 개정에 관한 사항,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중요 교산 처리에 관한 사항, 교단 중요 사업에 관한 사항 등을 의결하도록 교원 5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회로 치면 교의회 의장이 국회의장 정도 됩니다. 그럼 국회가 국가기관을 감시 감독 견제해야 되는데 국회의장이 그 기관에 장의되어 있거나 이사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 구분이 안 되고 제대로 관리 감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구조 때문에 나타난 문제의 예가 금전대여의 문제입니다. 이런 문화연구재단은 문화사회부 산하기관이므로 교정원장의 감독하에 있는 기관인데 어떤 법적 근거로 원기 106년 2021년에 5억 원을 원원방송에 대여해 주었는가요? 발제문에 있듯이 원불교 회계 및 교산관리규칙 제49조 자금 대여의 금지에 의해서 불법적인 행위였습니다. 그럼에도 상한 조치와 책임자 처벌이 아니라 추가 대여 조치까지 취해진 것입니다. 원기 108년 임시원의회에서 추가 50억을 원원방송에 빌려주고 상환은 연기하며 감사의 불법 지적에도 불구하고 더 빌려주도록 한 것입니다. 이때 원의회 의장이 교정원장이고 원원방송의 이사장이 교정원장입니다. 자기가 자기 기관에 자기 교단의 자금을 빌려주는 결정을 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원의회가 최종 의결을 책임질 기구가 아니고 수의단회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의단의 승인 없이 시행을 해버린 사건입니다. 사회로 치면 관계 책임자들이 다 현직에서 쫓겨나고 전부 형사처벌되어야 할 사건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범법 행위의 책임을 철저히 물어야 하고 대가를 치러야 하며 교정원장은 이사장에서 물러나야 하고 교의 회장은 원원방송 내 직책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교정원장은 교단 내 기관의 장을 겸임해서는 안 되며 교의 회장은 교단 내 기관의 장을 겸임해서 안 되도록 명확하게 입법을 해야 할 일입니다. 두 번째, 현 원원방송의 사장은 언제 어떤 사유로 취임하여 지금까지 오고 있는가요? 기록에 의하면 이관도 사장은 현재 원기가 아니죠. 오타입니다. 1986년부터 1992년까지 서울 원원방송 본부장을 하고 1992년부터 원원방송 사장을 지금까지 30년간 재임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기관 수장 직책 장기 독식은 심각한 독재 현상입니다. 고인물은 썩는 것이 진리입니다. 또한 교무가 있어야 할 자리는 방송 사장이 아니라 방송사를 정신적으로 이끄는 자리에 있어야 하며 방송사장 자리는 지자 본의의 원리에 의해 전문가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도 조직의 발전으로 신진대사, 재충전, 상호 견제의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방송사를 책임지고 운영할 사장은 공모를 통해서 방송의 전문성과 법물교 교단의 정체성을 겸비한 사람을 선발해서 취임시켰어야 합니다. 온정주의와 가족주의에 밀려 과감하게 처리해야 할 일을 미루다가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경영의 실패로 인한 부채의 엄청난 증가로 부채의 이자를 감당하기 위해 자금을 추가 지원해야 할 상황을 만든 결과를 만들었으면 사장은 당연히 책임지고 사퇴해야 됩니다. 만약 사장이 제가였으면 이렇게 되었겠습니까? 이와 같이 불법을 저지르고 재정을 망쳐놓은 현 체제의 사장을 포함한 책임자들을 경질하고 도의적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또한 사장을 포함한 인력은 전문성과 교단적 정체성을 가진 사람을 엄격하게 선발해야 합니다. 현대 종교로서의 원불교의 최고 장점이 지자 본의가 교리의 중심부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 문명이 펼쳐지기 전에는 지자가 아닌 각자가 여친 분 각자가 거의 모든 일을 처리했지만 현대 문명이 펼쳐진 지금에 와서는 지자 본의가 되어야 특히 사회활동을 하는 방송국과 같은 기관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음을 대종사님은 100년 전부터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현재의 원원방송 사태에 대한 대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원원방송은 파산 상태입니다. 앞에 발제에서 잘 지적했습니다. 현재 원원방송은 몇 사람의 일탈된 경제 행위로 전락했습니다.
원음방송이 교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구가 되어야 함에도 교화에 아무런 도움이 되는 걸로 느낌이 없습니다. 먼저 이사장 사장을 경질하고 그 자리에 법적으로 총괄해서 임시로 대리 운영할 사람을 정해서 파견하고 현재의 내부 인사가 아닌 전문가와 출제가로 구성된 원음방송 혁신특별대책위원회를 조직하여 재출발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교단적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원음방송이 지금도 건축불사를 이유로 모금을 요구하고 나온 것은 자기네들의 문제점과 부채를 또 다른 문제점과 부채로 감추고 위장하려는 술책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상 문제가 깊어지기 전에 교단적 결단을 내려 원음방송 혁신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 전문적 시각과 개혁적 시각에서 방송국을 진단해보아여 해체 재출발 수준의 혁파를 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감찰원에 대해서는 앞에 많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원불교 교단에서의 감찰원을 우리 사회로 대입해보면 감사원과 법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원과 법원은 철저히 행정기관과는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원불교는 감찰원 안에 있는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 교정원을 드나듭니다. 감찰위원회와 징계위원회의 구성인이 수의단과 교정원에서 중책을 맡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감찰하고 자기가 자기를 징계해야 되는 이런 전혀 말도 되지 않는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근본부터 혁파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원음방송의 사태에 대한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토론 내용으로 발표해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마무리를 막 하기 직전에 마치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이영덕 교수님의 추가 사무장 이종덕입니다. 네. 제가 원음방송 사태 실태와 과제와 관련해서 제 주제에 관련해서 지정 토론을 맡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제 이 대회에 말하자면 심부름꾼 실무로 좀 하기 때문에 제가 나설 자리는 아니었고요. 원래는 이제 원음방송 관계자를 좀 불러보자. 원음방송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원음방송이라고 하는 게 이제 종교방송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카테고리 안에 있을 때 외부인의 시선에서 본 좀 원음방송에 나갈 방향 이런 거를 좀 모색을 해보자. 그리고 찾아보니까 2008년도인가요? 처음 원음방송이 나올 때 나름 극심한 노사 분규를 겪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지금도 노동조합이 있는 것 같긴 한데 그쪽 관계자를 좀 불러서 얘기를 좀 들어보자 이렇게 이제 해서 섭외를 했는데 사실은 이제 다 이렇게 좀 거절을 당하고 특히 이제 원음방송에 대해서 아는 게 없다 이제 이런 이유들이 이제 사실은 하는데 저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제가 이제 나온 건데 어쨌든 그런 사정을 좀 감안해 주시기를 사전에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이덕천 토론장님이랑 이렇게 정확하게 좀 원음방송 사태로 규정을 짓고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했다면 저는 이제 종교방송으로서의 원음방송을 한번 잠깐 외부인의 시각을 살짝 넣어서 생각해보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발제자님께서는 이제 원음방송이 종교방송 중에서 이제 명확한 비전과 콘텐츠의 부족으로 인해서 원불교 교단의 외형적 규모보다 한참 적은 상생 방송보다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지적 속에서 원음방송과 발전 방안과 관련된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진단과 처방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큰 틀에는 동의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한번 이제 얘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이렇게 조금 인터넷에 검색 위주로 이제 지금 이렇게 발제를 했는데 일단 원음방송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이렇게 봤는데 2023년 방통위 발표에서 TV 시청 점유율 발표에 의하면 대한민국 10대 종교방송사 중에서 4위에 랭크가 되어 있었고요.
이건 상당히 좀 놀라운 사실인데요. 어쨌든 시청 점유율이 뭔지에 대해서 조금 이제 정확한 이해가 좀 필요한데 그 부분도 좀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이 BBS 방송이 2023년도에 이제 시청 점유율 1위로 올라서면서 그거에 대해서 상당한 의미를 이제 부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음 방송 시청 점유율에서 2019년도에는 이제 아예 순위권 바뀌었고 2020년도에 기독교 복음 방송의 7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는 5위로 뛰어 올랐고 2023년도에는 이제 CBS를 제치고 4위에 안착을 했습니다. 물론 미미한 차이일 수는 있어요. 근데 여기에 비해 상생 방송은 2021년 0.08%로서 9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2023년도에 8위로 랭크되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시청 점유율로만 그 방송의 모든 것을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사회에서 통용되는 객관적 지표로서는 인정할 만한 유의미한 지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필요하고요. 이제 종교 방송의 사회적 책무에 대해서 종교 방송의 패턴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극동 방송이나 아시아 방송처럼 순수 복음 방송만 실시하는 패턴. 이 경우 종교 방송은 세속적인 환경과 자극을 가급적 피하면서 복음 정교와 개인 구원 활동에 치중하게 된다. 두 번째 패턴은 이제 평화 방송이나 기독교 방송, 불교 방송과 같이 복음 정교와 개인 구원에 그치지 않고 사회와 세상의 구원에 적극 나서는 것이다. 이 경우 종교 방송은 종합 편성을 통해 종교 프로그램은 물론 뉴스 교황, 음악 및 오락 프로그램 그리고 상업 광고까지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종합 패턴의 종합적인 종교 방송의 시대적 사명에 대해서 1990년도에 이제 종교계 방송의 사명과 역할이라고 하는 심포지움을 평화방송에서 주최한 내용을 그대로 이제 인용을 했어요. 그래서 종교 방송은 세속 방송과는 달리 절대자의 진리와 구원의 목표를 두고 보도 또는 방송해야 할 것이다. 종교 방송은 상업 방송과는 달리 공익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송을 해야 할 것이고 청취자를 존중하는 방송을 해야 할 것이다. 종교 방송은 모든 사실을 진실과 정직을 바탕으로 보는 보도 또는 방송해야 할 것이다. 종교 방송은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여 현대사회의 모순과 갈등을 치유하고 평화를 이룩하는 방송이 되어야 할 것이다. 종교방송은 개인의 발전은 물론 소속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해야 하고 종교적 의무와 사회적 책임을 견지하는 방송이 되어야 될 것이다. 라고 했고요. 원불교 대사전에 원음방송에 보면 이제 재단법인 원음방송의 전관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크게 네 가지로 나와 있는데 요거를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면서 현재 사회에 이제 적용해 나갈 것인가 이런 거는 꽤 많은 토론들이 요구되고 관계자들 역시 엄청난 철학적인 부분에서 시작해서 실무적인 그다음에 시대적인 역사적인 인식 속에서 구현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조금 얘기를 나눠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종교 방송의 재정 운영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원불교 여기 구글에 돌아다니는 건데 지금 자본금이 불교 BTN이라는 방송이 이제 자본금이 81억 4천만 원 2022년에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불교 방송 BBS가 자본금이 1,146억 1,631만 원이고 기독교 방송이 자본금 284억 2천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카톨릭 방송이 자본금이 1,115억 2천만 원 2022년 12월 31일 일자입니다. 그리고 원음 방송이 2022년 12월 31일자로 이제 자본금 10억 5천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게 원음 방송에 대한 뭐 사회적 책무냐, 잘 운영하냐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함시적으로 얘기가 가능한데 지금 원음 방송 사태라고 지어있는 이런 거 아니야 사업 매입과 관련해서 지금 엄청난 문제가 지금 터진 거잖아요. 이건 뭐 사회적으로 따져보면 진짜 사회 전체를 뒤흔들 만한 그간의 어마어마한 문제인데 그게 이제 이 자본금 10억 5천의 회사가 뭐 프로그램을
이게 진행하고 뭔가 이런 시설, 뭐 어떤 이런 양질의 어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드립다 4억을 매입을 하는데 그것도 지금 뭐 지하 2층, 지상 4층의 건물이고 230억 정도 되는 건물로 알고 있는데 원음 방송으로 쓰는 거는 지금 3층, 4층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결정의 과정이 사실은 어쨌든 우리 발제자님, 토론자님, 이덕천님이 이제 지적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원음방송 사태의 본질이고 이제 원음방송이 실제로 나아갈 방향이나 이런 거는 좀 더 이제 좀 장기적이고 전문가적인 부분에서 또 논의돼야 될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지금 쓰고 있는 카도리 평화방송 사업은 자본금 1,000억이 넘는 회사예요. 원래 성모병원 부설 산재병원을 개축해서 만들어진 곳이다. 건물에 들어가 보면 겉과 달리 좁고 허름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다른 곳으로 옮길 계획이라고는 하지만 재정 상황이 열악하기에 마무리를 부탁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됐나요 벌써? 예. 이제 그래서 어쨌든 저는 본질적으로 종교 방송이 꼭 수익을 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종교방송 본연의 역할을 하려면 상업성을 지향하고 자본의 논리로부터 이렇게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소박하고 뭔가 종교 정신에 충실하게 운영하면 되는 거지 굳이 우리가 엄청난 수익에 목을 메고 뭐 이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원음방송 발전 가능성에서의 마지막으로 여기 BBS가 또 그 1위 시청률 1위를 하면서 원소스 멀티뷰를 위한 과감한 콘텐츠의 활용을 꼽는데 이제 이 부분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여기서 이제 전망과 관련해서 여기까지만 읽고 끝나겠습니다. 미디어의 미래는 디지털과 모바일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불교 방송 콘텐츠를 모바일과 디지털 환경에서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디지털 환경 개선에 적극 나설 것입니다. 미디어 전문가들은 현재의 시청 점유율에는 특히 넷플릭스 등으로 대표되는 OTT, 즉 TV 셋톱박스가 아닌 인터넷망을 통한 방송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시청 점유율의 기준이 머지않아 OTT 중심으로 전환될 것이라며 BBS 불교 방송이 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접근과 과감한 시도를 중요했습니다. 이게 이제 미래 발전과 좀 시사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이런 부분은 좀 원음방송의 고위 관계자와 이렇게 토론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한계가 있으면서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토론에 대한 발제자님의 말을 듣고 예. 두 분 토론자께서 제가 제기하지 못한 그냥 중요한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기한 것, 두 토론자가 제기한 것을 세 개를 다 묶어내면 원음 방송이 가지는 총체적인 사태의 문제가 정확히 진단이 되고 있다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먼저 대의원의 집행위원장 맡고 계시는 이덕천 토론자께서 제기해 준 것은 대체적으로 앞에 1주제에서 얘기한 중앙정부 총체적인 난구구 문제를 잘 짚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권 분립의 기본도 안 되어 있는 지금 세계의 모든 국가의 가장 기본 원리가 민주주의 원리입니다. 민주주의 원리가 가장 바탕에 있는 것이 상권 분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앙정부는 세계적인 가장 기본 원리인 상권 분립마저도 제가 이런 표현을 가장 있지만 동원이도 못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야말로 함량입니다. 이것 가지고 어떻게 세계에 교화를 하겠다는 것이 정말 굉장히 대단합니다. 그리고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한 달 전에 바로 여기 원광대에서 원불합은 미래라는 것으로 오전 오후에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서울대 종교학과 성현 교수가 외부자의 시선으로 아주
냉철한 비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 4대 1회에서 국내 교화보다 세계 교화 쪽으로 방향을 설정한 것에 대해서 혹독한 비판을 했습니다. 세계 어느 지역보다 한국 사회가 후천 교육에 가장 많은 가능성이 열려 있는 지역이 국가이고 사회인데 여기를 놔두고 어디를 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교화 자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세계 교화 이전에 한국 교화가 여전히 중요하고 기요하고 시급하다는 것을 지적하는 얘기였습니다. 우리 중앙정부는 이걸 모르고 있습니다. 현실과 이상으로 가려면 현실에서 출발해야 해요. 그런데 현실 제안 안 하고 이상만 얘기합니다. 개인과 사회 관계에서 개인에만 치중하고 사회의 문제는 도외시하는 철학이 없습니다. 종교가가 철학이 없다면 이게 말이 됩니다. 이게 도대체 뭐라고 설명을 합니까? 현실과 이상관계도 제대로 못 풀어내고 개인과 사회관계도 못 풀어내고 도대체 이 중앙정부가 뭐 하는 것입니까? 철학 자체가 없는 집단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 부분에 관해서 두 토론자께서 차원을 달리하고 측면을 달리해서 말씀을 잘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정인 우리 토론자께서 말씀해 주신 것들은 사실은 그거는 종합 토론자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정인 토론자의 제의한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종합 토론장에서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휴식 다 하셨다고 생각하고 연결해서 종합 토론을